이제 그때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저를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던 경험이 하체 트라우마가 생긴 계기였는데 막 두통이 오는 거예요. 타이레놀을 그 당시에 매일 복용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 제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네. 진짜. 제가 한번 이걸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고 싶었어요. 뭐냐면 제가 하체 트라우마를 극복한 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복귀하는 차원에서 제가 하체 트라우마가 한 번 있었고, 그리고 그 하체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저와 같은 경험을 한 분도 계실 거잖아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는 누구라도 저 같은 일이 헬스하시는 분들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하체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걸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좀 두서가 없더라도 그냥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이제 헬스를 시작한 지 거의 이제 좀 있으면 1년이 돼가요. 그러니까 아직도 헬린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하체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 가볍게 설명을 하자면, 저는 이제 운동을 시작하고 여느 여자들과 비슷하게 하체를 참 좋아했어요. 하체 하는 날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상체, 하체 이런 식으로 이분할로 해서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운동이 너무 좋고 그리고 살도 너무 잘 빠지니까 바디 프로필을 찍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분할을 바꾸게 돼요. 뭐 이거는 제가 의도한 건 아니고 이제 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3분할로 가져갔던 것 같아요. 하루는 하체를 하고 나머지 이틀은 상체를 하는 걸로 했었어요. 이제 그때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하체 하는 날이 너무 좋고 한데 왜 나는 하체를 자주 못하는지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했죠. 결국엔 이제 쌤이 시키니까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니까 하체 하는 날이 자주 돌아오지 못했죠. 약간 너무 촉박하게 날짜를 잡게 돼서 2달 뒤로 버프를 미루게 됩니다. 2달을 미루게 되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한 3달 정도 남은 거죠. 이제 바디 프로필도 한참 남았겠다 싶어서 이제 마음 놓고 잠깐 먹고 싶었던 걸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마 제 영상에도 올렸을 텐데 서울에 가서 엽떡도 먹고 돈가스도 먹고 정말 먹고 싶은 거 이제 가볍게 먹은 시기가 잠깐 있었어요. 제가 군산에 놀러 가서 라면하고 파전을 먹은 적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분위기가 안 먹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제가 사진이 있으면 사진 한번 올려볼게요. 정말 너무 예뻐서 또 가고 싶거든요. 선유도라고 거기 라면하고 삼겹살 맛집 있어요. 근데 전 삼겹살을 안 먹고 그때 라면하고 파전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고, 그때 쌤 눈치를 좀 많이 보던 때라서 쌤한테 이제 라면 먹은 것만 사진을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인가? 제가 이제 하체하러 가는 날이었는데 그 날에 저를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 해이해졌다느니 바디 프로필 준비하는 사람 많냐느니 또 이제 한참 돼서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근데 그때 또 쌤이랑 막 사이도 막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 이제 꽤 뭐라고 하고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죠. 이제 그날 하체를 시작을 했죠. 이제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시작하니까 나도 운동이 잘 안 되는데, 이제 쌤도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나를 운동을 평소보다 되게 격하게 시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하니까 이제 쌤한테 힘들다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이제 본인도 기분이 나쁘다 이거죠.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의 사정이 있었어요. 저한테 기분이 안 좋다고? 기분이 안 좋으면 자기는 운동이 더 잘 된대요. 그러니까 더 격하게 하는 게 맞대요. 뭔가 그분의 고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너무 힘든 상태에서 이제 천국의 계단을 타고 또 가래요. 제가 지금 곱씹어 봤을 때 그 당시에 그랬던 경험이 하체 트라우마가 생긴 계기였는데 이제 그 당시에 몰랐죠. 저도 뭐 헬린이고 뭐 경험이 없다 보니까 뭐 그분도 제가 그것 때문에 하체 트라우마 생겼는지 몰랐었을 거예요. 또 그게 제가 그 헬스장을 좀 그만두게 된, 이제 헬스장을 옮기게 된 계기가 또 되기도 했는데,
좀 제 개인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운동을 이제 가는데 운동을 시작을 딱 하게 되면 막 두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왜 두통이 생기는지 몰랐어요. 그냥 내가 컨디션이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매일같이 두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난 또 바디 프로필 예약까지 했으니까 타이레놀을 그 당시에 매일 복용을 했었어요. 정말 그 정도로 좀 심했다. 그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 이제 바디 프로필 준비할 때까지는 정말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운동을 해야 하니까 이제 바디 프로필 끝나고 이제 여유 있는 상태에서 PT를 또 새롭게 받게 됩니다. 새로운 쌤한테. 정말 좋은 쌤을 만났는데 스쿼트를 하는데 풀스쿼트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무서워서 제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라서 갑자기 그 선생님이 보고 싶네. 아, 그 선생님한테 PT 다시 배울까? 이제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네. 진짜? 그 선생님이 너무 고마워서 선생님한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걸 잘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는 풀스쿼트 굳이 할 필요 없다. 본인도 풀스쿼트를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풀스쿼트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동안이 왔다 간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풀스쿼트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도 되게 미안이 됐고 선생님 보고 싶어요. 하체가 좋아지려면 하체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냥 옛날 진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상하체 2분할로 가게 됩니다. 요즘에도 계속 하루는 상체를 하고 하루는 하체를 하고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하체가 정말 좋아졌어요.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하체 트라우마가 없어졌다. 그래서 제가 힙이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정말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그때는 정말 그때도 엉덩이에 이제 살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플랫했는데 지금은 이제 커졌다. 제가 하체 운동하는 날이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트라우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싫어하는 부위가 있다면 오히려 그걸 더 부딪혀보세요. 더 많이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운동이 본인 몸에 익숙해질 거고 그 날이 오히려 더 기다려질 거예요. 저의 하체 트라우마 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